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 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매었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민간의 자율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도심 내 선호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정교한 수급 분석 없는 이념적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급기야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려 1만 가구를 폐버스로 공급하겠다며 해외 사례에 비유하는 몰상식함은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 삶과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줍니다. 제대로 된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으니 결국 버스하우스라는 눈속이면 꼼수 대안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대한민국의 주거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부동산 독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주거 안정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돌려막기가 파헤칠수록 더 거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7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 충북과 강남, 서초, 김포, 의왕, 진천 등 선관위 9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큰 오류가 아니면 다음 시각에 가감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누가 이런 지침을 만들고 승인했는지 이제 수사는 중앙선관위 지휘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에서도 기이한 숫자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 만에 투표자가 수백 명 급증한 뒤 무려 6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는가 하면 다른 투표소들도 수시간씩 숫자가 멈춰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이번 선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4차례 전국 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도 수시간 동안 투표자가 한 명도 늘지 않거나 정확히 100명 단위로 반복 증가하고 심지어 누적 투표자 수가 거꾸로 줄어드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 숫자 대신 임의의 수치를 입력하고 나중에 가감에 맞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이런 숫자들도 단순한 오류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방식의 숫자 맞추기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인지 관행인지 실수인지 조직적인 지침이 있었는지는 선관위의 해명이 아니라 전산 기록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합수본은 수사를 6.3 지방선거에 가두지 말고 최근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의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출범한 선관위 특검 역시 이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표자 수 전산 입력에서 허위 수치를 넣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숫자를 맞출 수 있었다면 후보별 득표수 입력과 수정 과정 역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의 신뢰는 문제없다는 말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 앞에 믿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모두 열고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치금융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기 세력의 ATM이자 도박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구간에 따라 최대 마이너스 50에서 60%에 달하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았고 글로벌 IBCT는 국내 개미 투자자의 누적 손실을 56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자산 운용사의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입니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상장심사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16종은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단 29일 만에 초고속 통과했습니다. 거래소는 다른 ETF보다 짧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왜 이렇게 서둘러 고위험 상품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개인만 옥죄는 반쪽짜리 뒷북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추길 뿐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개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큰 기관, 법인 전문 투자자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탁금 규제 시행 이후 기관 거래 비중은 오히려 40%까지 치솟아 시장 주도권이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개미만 옥죄고 큰 손은 봐주는 반쪽짜리 대책이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알고리즘과 초고빈도 매매가 시세를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판을 깔아준 꼴입니다. 셋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남탓과 책임 회피 공방에만 산매경입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집안 싸움만 벌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선을 그으며 어물쩍 넘어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경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어떤 청와대 정부 관계자가 개입해 초고속 심사를 강행시켰는지, 어떤 압력이 존재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만 옥죄는 응급처치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 외국인 자금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방어방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증시안전 대책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안겨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범 실장입니까? 국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략적인 날짜나 내용이 논의된 게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논의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중심 정당이라든지 기조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갈지 얘기했는지. 저희가 기자님께 아직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선관위 또 국조특위 청문회 있는데 그 당정 확인의 18일 재검표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희가 내일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있고요. 내일 관련해서는 이제 3차 기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조특위를 한 달 연장을 하면서 일정을 잡은 것이 이번 기관 질의와 18일 재검표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 이렇게 세 가지 일정입니다. 다만 18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검과 연계하여 재검표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지금 현재 특검이 출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재검표 일정을 미뤄야 될 것으로 저희가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욱이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전산 관련된 허위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검과 연계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려면 특검에서 저희가 재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특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또 선관위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려면 관련된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검표 방식이나 또 재검표 이후에 또 장소를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것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선관위에서는 이제 선관위가 이제 보고한 방식이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선거 소총과 달리 선거 소총의 법적인 절차보다 여야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범위의 우리 국민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민주당과 더 긴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의 그 재검표의 날짜를 얘기하는 것 외에 재검표 방식이나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이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은 국민께서도 지켜보고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과 연계해서 제대로 국민의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검표가 모든 의혹을 밝히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은 방식으로 밝혀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의원 주택 버스 주택 발언인데 민주당에서는 당 입장과 전혀 관련 없다 궁극기 나선 것 같고요. 일부는 오히려 국민의힘 청년 주거에 대해 대책도 없이 정치 공세만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 민주당의 그 정책을 보면 국민들께 어떤 고통이 안겨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것은 또 민주당 의원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밝히는 것들은 마찬가지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사실 지자체와도 협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토론회를 한 상황을 보시면 국민의 목소리와 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전혀 공감하고 들으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 전력과 또 전세난이 온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비롯된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여당과 또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아와서 그 고통이 또 더 전가되고 또 이 주거 비용까지 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지적하고 저희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이런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윤상현 국토위원장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건 선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회 국정조사나 또 특검이나 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께 선관위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표율 관련된 내용들이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득표율 관련된 내용은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국정조사나 또 수사에서 성역 없이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다음 주 일정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국회나 뭐 대표님 일정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있어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여성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여성의 제가 아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수요일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당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리는 부분이 있고 대표님도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부동산 정상화 또 그 특위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특위 차원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15일에 이제 광복절 당일인데요. 관련해서 올림픽공원에서 또 일정을 이제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로 보이고 이거는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또 참석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당대표께서 이제 당의 운영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그 내용들이 이제 발표될 일정이 확인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회 본회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본회의가 있다면 관련된 의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이제 후보자 추천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지금 14일로 또 보도가 되는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내에서 또 계속 확인되고 좀 저희가 특검 관련된 뭐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 특검 말씀입니다.